안녕하십니까. 오늘 30분 길지 않은 교육이거든요. 도움되는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고객응대 CS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교육이 진행될 거예요. 앞에 좀 숨겨진 제목이 있어요. 평가 대비. 5월부터 11월까지 환자 경험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과거에 단순히 고객 만족도, 친절했는지 고객에게 물어보는 질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의료계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 화법, 그리고 응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요, 병원이 일상이죠. 아침에 준비하고 출근해서 환자분 만나고, 처치하고, 치료하고, 간호하고, 여러 업무 진행하시고, 퇴근하고, 일상이에요.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제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은 분도요, 많아요. 선생님들 주변에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환자라면 병원에 입원한다면 병원에 어떤 걸 요구하고 싶으신지, 어떤 걸 경험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여쭤보는 질문에서 오늘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신평원에서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짧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경험평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원했던 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입원 중에 하고 싶었던 말, 이제는 속 시원히 말씀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 경험평가,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1일) 이상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퇴원 후 2일에서 56일 내에 있는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중 의료진의 서비스와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과 환자 권리 보장 등 총 6개의 영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각 병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필요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가치와 의견이 반영되는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만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이 만드는 더 좋은 의료 문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요, 전화 설문이에요. 단순하게 지면으로 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귀하는 병원 직원에게 존중받았으며 그 직원은 예의 있게 행동하였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그 문항을 들으면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환자라면
당연히 존중받는 존재이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맞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병원 직원 입장으로는 좀 골치 아픈 평가이긴 하지만요. 우리 환자 입장에서 내가 환자고 내 가족이 환자라는 생각으로 이 평가에 임한다면 선진국형 환자 경험 평가에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평안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 병원에서 원하는 프로세스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생활일 거고요. 직원들은 어떨까요? 병원이 유쾌하고 즐거운 곳인가요? 한 달에 하루 즐거워요. 월급날.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 경험이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가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붕어 썸씨였어. 여보, 내 콩팥을 정확히 절제했어요. 라고 태어난 후에 말씀하시나요?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그렇게 들으셨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요, 태어난 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죠. 나의 치료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를 돌봐주었던, 내가 경험했던 접수 담당자, 의사, 간호사, 직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자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공하는 병원 서비스가 바로 그런 거죠. 환자분들은 일반인이 아니죠. 일반 정상의 건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응대하는 병원 서비스, 일반적인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첫 번째, 존중과 예의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기대가치에 따른 어떤 응대 방법이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호칭하시나요? 고객님, 고객님. 환자분, 우리 병동 선생님들 환자분 이름을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이름을 아시면 누구누구님, 고객님, 선생님 다 모든 게 됩니다. 과거 병동에서 제가 병동에서 10년, 외래에서 10년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고객님 너무 거리감 느껴. 응?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정감 있고 좋아. 고객님 너무 환자구나. 그런 건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가요. 누구 관점인가요? 제 관점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부르기 편한 호칭이거든요. 근데 듣는 어머니는 미스예요. 듣는 아버지 총각이에요. 듣는 할아버지 돌싱이네요. 듣는 할머니 손주 없어. 그러니까 그쵸. 손주 없어. 말씀 잘해주셨네요. 손주 없어서 지금 또 속상해하고 있어요. 듣는 분은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존중받았다고 느낄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과거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있을 때 딱 이 경험을 한 6년 전이에요. 한참 전인 것 같네요. 할머니 손녀분 엑스레이 안 찍었어요. 심전도만 찍으셨네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이렇게 안내해드렸거든요. 진료 다 받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짐작 가시죠? 저 엄마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걸로 끝났지만 듣는 분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누뚱이로 속상하고 미안한데 아이에게 누가 봐도 할머니라고 보여진다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존중, 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칭입니다. 내가 부르기 편한 호칭을 하시면 안 되고요. 들으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들으셨을 때 어떤 호칭을 해도 마땅하다 싶은 호칭, 고객님, 선생님 호칭을 하도록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짧은 순간의 접점이에요. 짧은 순간의 접점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컨택이에요. 제가 지금 뒤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체열하는 장면이 있어요. 피검사 뽑을 때 정말 짧은 순간이죠. 수백 명 체열을 하실 건데요.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충분히 업무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고객분들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충분히 업무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한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존중하고 예의를 취합니다. 눈 마주치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당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경험하는 병원의 직원이고 당신을 존중하는 직원입니다. 나는 내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내 업무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눈 마주치며 같이 응해주세요. 몸짓, 표정. 이분에게 병원 경험이 나로 인해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례합니다만 번거롭겠지만 응대하는 말투, 문장, 여러 가지 고객 응대 부분에 긍정 노래요. 오늘은 마감했지만 내일은 가능합니다. 아니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지금은 못하지만 얼마 후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긍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늘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 듣는 그 분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만족스러우셨나요? 내 도움을 요청을 하셨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해결할게요.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서비스하는 서비스직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확인 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처리해드리기 곤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절의 표현도 완곡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객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지. 당신들이 나를 기다리게 했어. 죄송하지. 이런 반응이겠죠. 같은 뜻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로 인해 감사하구나. 같은 뜻이지만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게 긍정적으로 플러스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지시형을 청유형으로 바꿔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기 써주세요. 이거보다는 여기에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얘기하세요. 이거보다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세요. 이거보다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거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지시형으로 하는 것보다 권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쿠셔너에 대한 내용, 정중한 표현이지만 나의 고객 응대를 더 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함 적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정중하고 괜찮은 표현이죠. 실례합니다만 여기에 성함을 적어주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떤 쿠셔너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형화된, 습관화된 나의 고객 응대를 조금 한번 돌아보고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부분으로 쿠셔너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훨씬 정중하게 들리는 멘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지원팀에 응대 사례 영상이 있어서요. 짧은 거거든요. 보시고 또 말씀 나눌게요. 성함하고 생년월일 앞자리만 알려주세요. 원유나 74요. 네, 저희가 확인하는 분이에요. 오늘 확인되셨고요. 오늘 심장내과 11시 반 예약이신데요. 의사 선생님 만나시기 전에 2가지 검사는 하고 선생님을 보세요. 근데 혹시 주차하셨나요? 네. 주차는 이 영수증 보여주시면 4시간 무료세요. 네. 2가지 검사가 끝나면 뒤에 보시면 혹시 심장내과 12번 보이세요? 네네. 12번 간호사 선생님한테 요거 접수증을 내시면 이 시간대 이름 불러요. 아, 11시 반쯤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부터 하고 먼저 내셔도 됩니다. 예, 진료 잘 받으세요. 영상 잘 보셨어요? 이 영상의 포인트는요, 눈 마주침이에요. 적절하게 눈 마주침, 그리고 살짝 일어나서 응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일어나서 안내해주고, 뭐 주차하셨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안내해주고요. 본인의 업무, 이상의 업무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또 한번 궁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요, 작년과 올해 걸쳐서 우리 직원분들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환자라면, 직원이라면 저 상황에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긍정적인 경험일 것인가, 부정적인 경험일 것인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어떤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배울 점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번 상황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고은혜고요. 그쪽 병실로 귀가 어두우셔서. 네, 귀가 어떠서. 이쪽이 좀 들리시나? 아이, 이쪽이 좀 네. 나은데. 네. 다시 휠체어 타실까요? 불편하시면? 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고은혜고요. 아니 뭐 간호정보 조사 좀 할게요. 그리고 간호사랑 의사 부를 때는 요거 뒤에 콜벨 누르셔야 돼요. 누르면 간호사 바로 오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상할 수 있어서 꼭 이거 올리시고 계셔요. 요 간호사 제가 담당 간호사 바로 앞에 계속 있어요. 네, 예. 요 앞에 저 계속 앉아 있어요. 환자 경험 평가 문항입니다.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라는 문항이고요. 행위 전 그에 대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까? 라는 것이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이에요. 우리 존중과 예의 부분은 우리 앞서 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제일 중요한 눈 마주침, 그리고 존중하는 비언어적인 태도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목례하면서 인사하는 정도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 병실 들어가시면서 살짝 인사하시나요? 내가 뭘 할 예정이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담당 의사의 회진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하는 문항이 있어요. 의사의 회진 시간 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고 의사를 물어보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옷장 옆에 과장님 회진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 확인하시고 과장님 뵈면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이런 멘트 같이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진행 상황에서의 동영상을 또 보실 건데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개선할 부분인지 어떤 게 좋았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함이요. 가까이 앉으시고요. 오늘은 정지연내과만 보시면 되죠. 가까이 앉으세요. 살금 주시고요. 안 빼도 돼요. 그냥 주만 꼭 주십시오. 189번이요. 약품 할게요. 꼭 눌러주세요. 깍 지워주세요. 5분 이상을 누르시고 피 안 날 때 가세요. 결과는 이제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한 시간 걸려요? 이거 결과요? 이거 결과 1시간 더 걸려요.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다음 CT방에 우리 또 응대 영상 볼게요. 검사 끝나셨고요. 계속 내리시고 장비가 지금 몇 개 있어서 장비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일어날게요. 네, 손 그냥 편하게 옆에 하셔도 돼요. 자, 천천히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목 좀 받쳐드릴까요? 괜찮으세요?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신발 잠시만요. 반대로. 따로 안 펴시죠? 네네. 다시 다음 검사 가시면. 마지막 물리치료실에 영상 또 하나 있어서요. 그거 보고 또 마저 설명드릴게요. 노영수님 먼저 팔찌 좀 확인할게요. 노영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영수님 맞아요? 여기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요. 과장님이 노영수님 걷는 거랑 하지 근력 운동 좀 해달라고 하셔서 불러드렸어요. 투약 검사 처치 전에 그에 대한 이유를, 그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는가? 라는 게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이에요. 전문 용어가 아닌 환자가 알기 쉬운 용어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하지 근력 운동 물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 환자분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리 힘 키워주려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 투약, 이 검사, 이 처치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겁니다. 부작용은 어떤 겁니다. 핵심 용어를 쓰면서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불만 있는 경우 말하기 쉬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죠. 호출벨 우리 환자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병원 생활 안내 설명하시면서 호출벨이 좀 멀다 싶으면 사이드레일에 좀 묶어주시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신지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호출벨 누르시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어요. 이제 나의 행동을 말로 설명해 주세요. 심전도를 위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잠시 커튼을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신체 노출 등으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제안 사항이고요. 다음은 수술 상황 영상 보실게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아님 맞으세요? 수술하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혈압 좀 측정할게요. 시술 받으실 때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수술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아프시죠? 괜찮으세요? 진통제 수술 갔다 오시면 통증이 좀 심해서 저희가 시간 맞춰서 진통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면은 진통제 맞는 사이에도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좀 하루 이틀은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쪽으로도 피가 많이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액에 수술실에서 진통제를 섞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진통제랑 같이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진통제 한 번 더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전신 마취 하시면은 이렇게 기도 삭감 같은 거 목에 조금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런 느낌은 며칠간 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오셔서 저희가 혈압을 조금 자주 돼가지고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저희가 15분마다 재고 30분마다 재고 1시간마다 재고 해가지고 조금 자주 올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 9시까지 보호자서 이쪽 와보실래요? 이쪽 모래주머니 이쪽으로 지금 검사한 거거든요. 허리 아프시면 왼쪽 다리 구부려 보세요. 무릎 이렇게 해서 허리 살짝 들어서 힘 좀 자세 살짝 바꾸셔도 돼요. 또 오늘 한 검사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써서 지금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영제라는 약물이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게 좋아요. 오래 머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식염수 링겔도 맞는 거고. 귀하의 질환에 대하여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 라는 문항이에요. 우리 앞서 선생님들 위로와 공감 받았을까요?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감하는 표정, 상황에 맞는 인사말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검사실에서도 추워라 이런 말씀하실 때 추우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 수술하고 다녀오신 분, 검사실 다녀오신 분, 이제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시끄러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병동 올라가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검사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많이 긴장되세요.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퇴원 상황입니다. 저희 이번 기간 동안에 치료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먼저 외래 예약부터 설명드리면 5월 8일날 10시 20분까지 심내과 2층에 있는 심내혈관 센터에 오시면 되세요. 11시까지 2층에 있는 내과센터 이서영 과장님 앞으로 가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네. 두 번째 약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거 약 6일치 남아서 제가 어제 그거 빼고 나머지만 처방을 해드렸어요. 여기 저한테 설명 들으셨다고 성함이랑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내경색 있으신데 마비도 없으시고 다행히 건강하게 나가셔서 다행이시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약 제일 중요하거든요.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되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죠? 상황에 맞는 인사말 어떠셨어요? 뇌경색이신데 마비도 없으시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듣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설명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먼저 외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순서 사전 기법으로 안내를 하니까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마무리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이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 맞이의 첫 번째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건 역시 습관화가 돼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10번, 20번을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목례예요. 옛날처럼 90도 각도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살짝 목례하는 정도 오가시면서 고객분들에게도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목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울을 우리가 보는 건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아무리 여자 선생님들 화장하고 본다고요 1시간, 2시간이에요.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16시간 이상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으세요? 밝고 명랑한 모습 보여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은 끝이고요. 짧은 1시간 교육이지만 오늘 이 1시간 교육이 선생님들의 그동안 습관화된, 정형화된 여러 고객 응대 부분에 스캔업 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